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 아시죠?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지난 4일 월요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10%대 지지율 기사는 계속 쏟아지고 여당 대표는 사과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시장연설 불참은 생각보다 더 큰 비난을 불렀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했는데 2년 반 만에 불통을 넘어 먹통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숱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진 월요일 저녁 대통령의 목요일 기자회견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늦게나마 타이밍을 잡은 걸까요? 법정모독 2편은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실의 배경을 차근차근 짚어서 맥락과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보가 떴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사를 다 쓰고 용산 기자실을 나와서 취재원과 저녁 자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9시 반쯤 속보가 떠서 바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내역이 맞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저녁에 결심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기사를 고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아니었는데 밤에 갑자기 바뀐 배경, 그 뭘까요? 예, 오전에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만큼 내부에서 치열한 설득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시점을 고민 중이었고 대통령실에선 준비는 다 돼 있고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었어요.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을 미루려던 대통령을 참모들이 설득한 거죠. 참모들이 이왕이면 순방 전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만나서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걸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대통령 모습은 그 유연성 없는 독불장군 같았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 대통령 성격 알잖아 이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뚝심이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귓질막이죠. 요즘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이면 좀 억지로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욕하던 국민들도 좀 마음이 풀어질 텐데 성격상 전략적 판단이나 국면 전환 이런 정치적 판단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사고방식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 이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날 아침에 한 대표가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얘기하면 대통령이 더 하기 싫어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후에 대통령을 만나서 대국민 설명 기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국 추 원내대표 말을 들은 거죠. 이번에도 해결사는 친윤 핵심 추경호 원내대표였다고 봅니다. 그럼 한 대표 목소리는 안 듣고 추경호 원내대표 목소리가 반영된 이유는 뭘까요? 윤한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대표 이야기는 대통령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래도 듣기 싫은 거죠. 대신 추 원내대표는 같은 말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선 그 배경은 뭘까요? 보수층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TK에서조차 긍정평가가 18%까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절반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던 보수층마저 이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보면 기자회견으로 이게 만회가 될까 싶어요? 그 대통령이 작심하고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11월 10일이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절반의 성과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질문도 무제한으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2시간 정도 했는데 이번엔 과연 몇 시간 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선배도 이번에 손 드시나요? 예, 당연히 저도 이렇게 손을 들어야죠. 그런데 지난번 회견 때 질문 기회를 얻었어서 이번에는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무제한이라고 했으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얘기를 할까요? 사과를 한다든지. 일단 대국민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는 용산의 인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처음 해명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으니 괜찮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말인데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아쉬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동안의 잘못된 해명에 대해 사과한다면 그래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 만족스러운 해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친한계에서는 상황이 안 바뀌고 대통령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수사 범위와 대상이 13개나 되는 민주당 특검안은 아니고 원포인트 또는 투포인트 특검안을 국민의힘이 동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특검 수사 범위를 한두 가지 의혹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권 내 갈등은 더 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꽉 막혔던 상황이 대통령 기자회견 결심에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8년차 기자로서 기자회견을 앞둔 대통령에게 냉철한 조언을 한마디 하신다면? 요즘 대통령을 보면 동굴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피하려 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럴수록 지지 세력은 줄어들고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배수진을 치고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베어낸다는 육참골단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독하자면, 대통령은 국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도 국민만이 할 수 있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말에 국민이 감동했던 것처럼 그때만큼 솔직하게 국민 마음에 직구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